훈장에 누가 받았는지 이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훈장 데이터를 민정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민정문제연구소는 민정문제에 가지고 있는 DB와 이걸 매칭을 하면서 친일 행적자들이 받은 훈장을 쭉 데이터를 추적하는 그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거잖아요. 적은 용역비로도 그 민정문제연구소에서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 임명사전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되고 그때 당시에는 친일파에 대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문제연구소에서 이 서훈 내역을 훈장 내역을 검토한 후에 역사는 이렇다라고 연구 의견을 내는 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는 취재였다는 거죠. 250만 건, 쉽게 말해 250만 명의 근현대 인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인지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일제 식민지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2,500만 명 수준입니다. 250만 명이란 단순 계산만으로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죠. 자, 그럼 연구소는 어떻게 이 250만 건에 달하는 인명 정보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요. 연구원들의 인맥을 통해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찾아서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고문서나 사진, 엽서 같은 자료들은 판매업자나 경매를 통해서 수집하기도 합니다. 자료가 일본이나 중국에 있으면 직접 가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기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감할 때가 좀 많죠. 이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사료를 모아가면서 계속 분석하고 정리한 거죠. 18년 동안을. 선배 연구자가 못하고 퇴직하면 후배 연구자가 이어받아서 하고 그 데이터가 1000건이 되고 10,000건이 되고 결국은 이 250만 건이라는 데이터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세월 그리고 인내 끝에 만들어진 결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임종국 선생님이 평생을 거쳐서 헌신적으로 작성해 놓으신 친일인명 카드입니다. 그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확인하신 자료들을 일일이 재검증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 엄청난 데이터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민족문제연구소만의 친일 추적 시스템, 지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친일 데이터베이스가 72만 건에 달하는 대한민국 훈장 데이터베이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시너지를 불러왔을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년 가까운 연구 끝에 2015년 가을 훈장을 받은 친일파 그 실체를 고발하는 연구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공은 KBS로 넘어갔죠. 연구원들은 KBS 탐사보도팀 다큐 친일과 훈장의 방영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역은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세운 명분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지 손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건 결국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 때문이었어요. 지금 애들은 이승만 하면 아는 게 없고 관심도 없는데 아주 굉장한 독재자 분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분단을 시켰다. 완전히 저쪽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권위주의였던 거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일과 훈장 방영 직전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이인호,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 역으로 KBS 이사장에 오른 인물인데요. 이 빌런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게 방송될 거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역사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과 건국이 공존하고 있는 역사다. 공존할 수 없는 두 성격이 공존해 와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2번, 3번의 데스킹 회의를 하는데 오늘은 간첩 조작과 훈장 회의고 내일은 친일과 훈장 회의고 또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서너 시간씩 회의를 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친일과 훈장 원고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고 삭제되며 누더기가 됐습니다. 급기야는 방송 예정 목록에서도 빠져버리죠. 탐사보도팀은 기자 정신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히 KBS는 해방 70년 특집 기획으로 준비했던 탐사보도팀의 취재 내용을 몇 달째 방송하지 않고 있어서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친일과 훈장의 내용이 어땠기에 이렇게나 두드러기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요? 이젠 이 보고서를 펼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72만 건의 훈장 수여 내역과 250만 건의 친일 데이터베이스가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224명의 친일파들이 무려 441개에 달하는 훈장을 가져갔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훈장을 받은 경우도 꽤나 있었던 거죠. 441건. 이 441건의 친일 훈장 중에 박정희가 부여한 훈장은 몇 건일까요? 또한 박 대통령은 민복기 대법원장의 안내로 청와대를 예방한 양배경 판사를 이렇게 두 대통령이 친일파에게 수여한 훈장의 개수를 합치면 총 369건인데요. 비율로는 83.6%에 달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박정희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14건의 서훈을 받았는데요. 그 14건 중에 5건은 본인이 집권 당시 셀프로 받아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12가지 훈장 중에서도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별도로 파고들어 조사했는데요. 참고로 건국 훈장은 나라를 되찾는 데 몸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최상위급 훈장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들 중 167명에게 친일 행적에 대한 흠결이 확인됐습니다. 건국 훈장은 작은 흠결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되는 특히 영예로운 훈장인데요. 그런 건국 훈장에서 친일 행적을 가진 사람이 167명?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거야말로 빌런들과 친일파의 콜라보가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이 친일 인명사전은 불편한 진실들이 모인 흑서일 겁니다. 이 친일 인명사전만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한민국 훈장까지 받은 훌륭한 위인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으니까요. 그런 반면 이 사전이 있었기에 연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당당하게 친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내 삶터에 일제 잔재가 있다는 것. 친일파들을 기념하는 비석이나 공원이 있고 친일파들의 문학과 노래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 특히 친일의 과거를
겸허하게 마주하자. 치욕스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자. 이처럼 친일 인명사전이 주는 메시지는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식의 영역이죠. 그런 면에서 2015년 가을을 뜨겁게 달고 왔던 훈장과 친일 논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마 지금도 빌런들은 친일 청산의 목소리가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려고만 하겠죠. 하지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감추려는 자, 그가 곧 범인이다.